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 이상규입니다. 요즘 핸드폰, 즉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핸디한 스마트폰입니다. 언제든지 걸거나 받을 수 있는 전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일상의 모든 활동이 이 핸드폰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친구랑 연결하고 무료할 때 게임하거나 재미난 동영상을 보고 SNS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친구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한국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주중에는 4.7시간, 주말에는 6.7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높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이 하루 평균 4시간을 넘는다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 건강 및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프랑스, 영국, 중국 등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거의 4~5시간을 하루 종일 쥐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을까요? 물론 성인도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와 이와 연관된 여러 보건학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서 특히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요인 중에서 게임 사용은 약 35%를 차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이 비율은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들에서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고 이는 중독 문제를 심화시키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개인 컴퓨터나 PC방에서 게임에 빠졌던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중 게임 중독자들 가운데 약 90%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PC나 콘솔 게임에 비해서 스마트폰 게임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동 중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명의 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인 A는 밝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운동하는 걸 참 좋아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관심은 게임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점차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퍼즐 게임이었지만 새로운 레벨을 클리어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그를 더욱 몰입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방과 후 잠깐씩 하던 게임이 점차 그의 일상을 잠식해 갔습니다. A는 학원 가는 길에도 집에 돌아와서도 심지어는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할 때의 짜릿함과 친구들 사이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려는 그런 욕심은 그를 더욱더 깊은 중독의 늪으로 끌어당겼고 손목이 아파서 좀 쉬려고 했다가도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 문자에 금방 다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혼자서 늦게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부모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게임은 하지 않지만 게임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새벽에야 잠들곤 했습니다.
A의 이런 행동 변화는 부모님의 눈에도 뚜렷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A가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아버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려고 했었고요. A는 아주 크게 반발하면서 거의 욕하는 수준까지 저항을 했고, 급기야 A는 게임 때문에 가족들과의 식사보다는 방에서 혼자 급하게 식사를 하거나 또는 게임하면서 학원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게임하고 자고 나니 다음날 학교에도 빈번히 늦잠 자고 지각하게 되었고, 성적은 점차 더 떨어지면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B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교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점심시간이 돼서도 혼자 식사하고 자리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해했습니다. 점점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B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과 무기력,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날 B는 동생의 태블릿에서 온라인 게임을 발견하였는데 캐릭터를 꾸미는 게임이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채팅을 하며 여러 미션을 수행하는 이 게임이 B에게는 낯설었지만 설렘과 재미를 주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현실에서 느꼈던 불안함이나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B가 만든 캐릭터는 인기가 많아 다른 플레이어들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B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친구들이 게임 안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가상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B를 환영하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소외감을 느꼈지만 게임 안에서는 그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잠시 잊혀졌고 B는 게임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B의 현실 세계는 더욱더 외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적이 더 떨어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친구들과도 더 사귀기 어려워지고 B는 게임을 하지 않을 때면 공허함과 우울함에 사로잡히며 가족에게는 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점차 학교에도 더 안 가고 게임 세계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B의 현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더 커져갔습니다. 이 두 학생의 사례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는 문제가 있지만 게임하는 이유와 게임으로 얻어지는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게임 장애로의 진행 과정을 보면 비교적 유사한 과정이 보여집니다. 위의 두 사례는 사실 실제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외에도 진료실에서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게임 중독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많은 게임 사용의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은 처음 시작은 이 사례처럼 각양각색이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게임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스스로 노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된다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게임 사용을 중단하려는 노력의 의지 자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이런 게임 사용으로 걱정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일들,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왜 낮에도 또 밤에도 게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또는 단순히 재미 때문 등으로 이유가 많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야단치지 마시고 우선 게임이 아이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아버님은 아이가 하는 게임을 직접 해보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시면서 아이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게임 사용이 너무 과하고 또 학교 생활이나 중요한 일상 생활을 못할 정도의 게임을 한다면 우선 어떤 이유로 게임을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그만하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지 외에도 게임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의 문제의 심각한 수준보다 스스로 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동기가 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학생 중에도 매일 게임을 하고 또 아이템을 사느라 부모님 카드를 몰래 썼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스스로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 학기 지나서 그 학생은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영어는 학원에도 다니면서 점차 학교와 일상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아이의 게임 사용 시간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임에 할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적게 한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아이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게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은 스마트폰 프리 시간을 정하는 것도 이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아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습관의 파악입니다.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것보다 수면 습관, 식사 습관 등의 일상생활 패턴의 불균형 여부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도 잘 아셔야 합니다. 즉 게임을 조금 더 하거나 덜하는 문제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잠도 잘 자고 가족과 식사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지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 일정 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수거하고 취침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규칙을 같이 지킨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게임 안 하는 시간을 채워줄 대안활동의 격려입니다. 게임만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은 속으로 그럼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야 그러면 공부해야지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1차 목표는 아이의 게임 행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빈 시간을 다른 재미있고 건강한 활동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부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게임 행동이 변하지 않고 특히 다음과 같은 양상들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진료받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양상으로는 대략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한 감정 변화 및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또는 제한했을 때 짜증내고
화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게임 사용에 대한 금단 증상이라는 의학적 단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식사, 수면, 학업 등의 기본 일상생활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이런 행동들이 최소 한 학기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거나 학교 생활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학교에서도 선생님으로부터 자주 지적이 되고 또 부모님한테도 보고가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 및 우울증 증상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피하고 게임 외에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 게임을 하지 못하면 극심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보이는 경우, 이런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가 진료를 받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현실과 게임의 혼동입니다. 게임과 현실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게임 속에서 본 행동이나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시도하려 하거나 현실 속 문제를 게임으로 해결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게임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입니다. 게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학교, 가정, 사회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게임을 멈추려 해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게임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정서를 보일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게임을 장시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뿐만이 아니라 두통, 시력 저하, 또는 손목의 통증, 또는 목의 통증,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해나 폭력 행동입니다. 게임하면서 점차 감정 변화가 심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해를 한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는 가능하다면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처럼 게임의 과도한 사용은 여러 다른 정신과적 문제와의 공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사례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